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금요일은 반차 쓰는 날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주 4.5일제, 주 4일 반 근무제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가능성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노무사님, 주 네. 4.5일제라는 말이 좀 생소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일주일에 4일 반만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네,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일 근무하고요. 금요일은 오전만 일하는 시기죠. 네, 네. 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도 점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직장인들은 당장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아직 당장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일단은 이 제도에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이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통령 공약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벌써부터 부담을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반길 텐데 기업들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합니까? 네, 제일 큰 걱정은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어들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부족한 일을 하려면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또 수당을 더 주거나 아예 새 직원을 뽑아야만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인력이 부족한 이제 중소기업은 사실 주 5일제도 이제 겨우 지키는 곳이 많은데 네, 네. 주 4.5일제는 사실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4.5일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 재정에 여력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주 4.5일제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합니다. 네. 네, 경기도 소재 민간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점차로 다른 지자체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현실적인 주 4.5일제 시행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가능하다면 이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네. 첫째, 노동 생산성이죠.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네. 한국은 연간 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긴 편인데 사실 시간당 생산성은 사실상 하위권입니다. 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 필요하겠고요. 둘째로 이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도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몰리는 날은 10시간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없는 날은 하루 8시간보다도 짧은 6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이제 법정 근로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 연장 근로, 즉 시간의 근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힘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이제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일하는 시간과 방식에 대해서 근로자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자의 권리 확대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제 재정에 여력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존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런 제도 도입되면 대기업만 혜택 보고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금융권 노조 같은 이 대기업에서는 주 4.5일제 시행 여지가 있겠지만 네. 인력 여유도 없고 대체 인력 구하기도 힘든 중소기업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흠.
혹시요, 주 4.5일제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예. 이를 초과하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주 4.5일제, 주 36시간으로 줄이려면 음.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기업들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 근무제, 선택 근무제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네네. 글쎄, 노무사님이 이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좀 노무사님 생각이 궁금한데, 4.5일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하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만약에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단계적으로. 단계로 도입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주 4.5일제로 시행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이렇게 밀도 있게 네네. 사업장이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 시간이 길다 이런 얘기는 참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잖아요. 예. 특히 이제 육아, 자기계발, 휴식 시간 확보 등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랭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반대로 이제 기업 경쟁력이 이제 하락되고 임금이 네네. 감소되고 고용이 또 불안 같은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음. 속도 조절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주 4.5일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네. 4.5일제는 누구에게나 이제 좋은 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제도 정비, 기업 현실을 이제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면 가급적인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음. 위해서 이제 네.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기보다 점진적인 확대라든가 이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일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근로시간 좀 유연한 그런 제도의 유연성 같은 것도 좀 시급하게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